할렐루야. 장씨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장경동 목사님은 늘 네 박자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4명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자, 우리 자유마을 한번 노래 한번 하고 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어디 가셨나? 같이 그냥 여기 틀어주시죠. 그렇게 하시죠. 자유마을 같이. 여러분들이 꼭 이거 듣고 구독 꼭 해주세요. 물론 이거는 우리 대국본 그쪽에서 아마 이거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우리 딸이 애국하려고 자꾸 한 거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또 대한민국의 곡이 또 하나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곡이 나오는데 곡 발표 되겠죠? 자, 오늘은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와, 내가 6호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여기를 오늘 와봤는데, 이야, 이 사랑제일교회가 통성기도라서 그런지 그 지하철이 보통 시끄럽지가 않더구만. 내가 지하철 타봐도 6호선이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 전화를 못하겠어, 전화를. 와,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통성기도 해가지고 웬만큼 시끄러워가지고는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지하철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지하철에서도 타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찬송하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서 또 나 만났다고 하나님 만난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 큰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2012년도 5월 17일 날에 브루스 존슨이라는 사람하고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이 잡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G7 국가가 지나갈 거다. G7 국가가 우리가 알듯이 이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7개 나라가 있는데 7개 나라의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될 거다. 경제 제7개국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거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2계단 아래로 내려갔어요. 일본이.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지도자만 안 만났으면 제대로 만났으면 팍 더 올라가는 건데 그 이상한 문제덩어리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G7 국가가 지나가고 나면 브릭스 시대가 온다. BRICS,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7개 국가가 5개 국가가 경제 연합을 이루어서 거기는 인력 있고 경제력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이 경제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거스 시대가 온다. GUTS 거스 시대가 오는데 이 거스 시대는 4대 강국이 등장한다. 그게 뭐냐? G 젊은이 독이다. 독일. U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 미 연합 합중국이다. 미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터키다. 터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우스 코리아다.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다 비판해요. 어떻게 한국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 어떤 특징이냐. 민족성이 특이하다. 그 민족성은 어떤 민족성이 있느냐.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근면하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지금도 새벽정이 울렸네가 안 울려도 새벽 기도부터 나가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근면하다. 거기다가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정말 열정이 대단해서 일을 저지르는 민족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 이민을 가도 돈을 제일 먼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성공하는 율이 높은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 중국으로 쫓아버리든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보면 민족성이 탁월하다. 두 번째 가서는 뭐냐?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높다. 교육열. 그렇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공부시키잖아요. 나는 못 배워서 자식은 유학까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병 들어가지고 이거 다 뜯어 고쳐놔야 되거든요. 이 교육이 바로 서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높은 기술력이 있다. 대한민국은요 높은 기술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손재주가 민감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세상에 새젓가락으로 콩장 집어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새젓가락으로 콩장을 딱 집는데 그게 집혀. 왜 외국 사람들이 보면 뭐래? 한국 사람들 젓가락 찌르는 거 보고 판타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환상이라고 그래요. 환상. 그것만 보면 몰라. 여러분 새젓가락으로 묵 집어먹는 나라. 이건요 세게 잡으면 잘라지고 약하게 잡으면 미끄러져. 그러니까 어떻게 잡느냐. 알아서 적당히 감으로 잡아먹는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맞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여기 배추 절인데 소금 얼마나 넣을까요? 그럼 뭐라 그래? 그렇지. 알아서 적당히. 우리 민족은 뭐 몇 그램 이거 없어. 그냥 알아서 적당히 간 보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짜다 그럼 물 더 부으면 돼. 같이 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뭐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매운 고추에다가 더 매운 고추장 발라 먹는 민족이고 말이죠. 창의성이 있어. 기술력이 높다. 대한민국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세계에서요 그 R&D에서 발표된 거 보면 인구 비례해서 가장 그 신기술을 위해서 기술을 위해서 투자율이 높은,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1위가.
인구 비례에서 2위가 이스라엘, 3위가 독일, 4위가 미국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여러분 우주선 쏘는 거 보세요. 우주선 이것도요 우리나라가 그 기계를 이게 띄우기가 어려운 거래. 근데 소련이 경제가 어려워서 모형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모형이라 하고 진짜를 집어넣었대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진짜가 들어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찾아서 그걸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려면 그냥 거저도 준다니까. 거저도.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술력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해외 동포. 우리나라 해외 동포가 700만인데 이 네트워크가 세계를 제패하고 남북 통일에 큰 역할을 할 거라 이랬어요. 거기다가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한국의 교회. 교회가 우리나라가 어렵고 침체될 때마다 항상 영을 깨웠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을 깨웠고 도덕을 깨우쳤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민주당이든지 저 국민의힘이든지 정치인들이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유마을에서 정광훈 목사님 뭘 이루자 그래요? 복음으로 자유통일 이루자 그러잖아요. 그 왜 복음이 들어갑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을 세울 때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려고 해도 저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양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날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세워본들, 그리고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본들 다 삐뚤어진 나라를 세우고 삐뚤어진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대한민국은 신생을 해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운동을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뭘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정치적으로 모든 걸로 안 되고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남북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어저께 보니까 나사로 죽였다 살리더라고. 그냥 붕대를 칭칭 갖고, 난 이렇게 연기하는 설교는 처음 봤어. 그러면 그 부인이 와서 그 남편이 죽었으면 고글해야 될 거 아니야. 에고. 그 에고가 뭐야? 슬프레자 고할고자. 슬픔을 고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는 아니야. 아이고는 영어요. 나도 간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자유 통일을 이루려고 하면 20, 30년 앞을 내다보고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의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수 정치인들이라, 하바리 정치인들이라 20, 30년 앞을 못 내다봐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은 내일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일어나야 되느냐? 자유 통일당이 일어나야 돼. 자유 통일당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자유 통일당의 설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한번 띄워 좀 보십시오. 자유 통일당에 대해서, 자, 여기서 그 기자협회 대표되는 분이 김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다 모든 기자들의 그 데이터를 다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뽑은 거를 저한테 보내줘서 어저께 또 한참 얘기했죠. 자, 여기 보면 맨 위에 한 장 더 넘겨서 그 위에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자유통일당 개소식이 5월 16일 날 했어요. 그때 보니까 밋밋하고 뉴스에 어디 나오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그 기자단들, 지금 언론 대책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욕을 먹어가도 하고 있어요. 기자들 모아놓고, 야, 이 기사 좀 뿌려라. 기사 좀 뿌려, 이거.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뿌리기 시작한 게 이게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 5월 18일 날 기사 송출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기사 송출하니까 쭉 올라갔죠?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가 또 이게 확 올라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나는 그냥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냥
그 말을 했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뜨질 않았어. 이분이 그 반을 하는 바람에 이게 쭉 올라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유통일당이 순간에 쫙 올라가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관심을. 그러니까 이게 이용훈 목사님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할머니들 그랬어요. 잘 안 될 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왜냐하면 옛날에 게다짝 싣고 다닐 때 신발이 없어가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미끄러져서 다리가 올라가면서 게다짝이 붕 떠가지고 코를 빵 때려버려. 그러니까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는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 새벽 기도로 가다가 할머니가 뒤로 넘어진 거예요. 미끄러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는 안 깨졌는데 뒤통수가 깨졌네. 아야 그러고 보니까 돌멩이가 베겼어. 자그만 돌멩이. 그 이놈의 돌멩이를 빼가지고 보니까 피가 묻었잖아. 닦아갖고 보니까 돌멩이가 이상해.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베겨. 그러니까 우리 자유마을 운동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도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나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베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봐도 힘들더라고. 그날 무슨 또 뭐 비상소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밤늦게 모여가지고 11시까지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더니 또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여기 다 채워갖고 오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숨 넘어가게 된. 내가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수명이 조금씩 단축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는 거룩한 스트레스라 장수합니다. 장수해. 이게 나이가 들면요, 내가 그 노인정 있는데 가보니까 활동해야 할 사람들이 다 자빠져 있어. 야, 안 돼요. 시골에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다 밥 메고 이러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가는 게 편하네, 걸어가는 게 편하네?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뛰어가는 게 편하네, 걸어가는 게 편하네? 걸어가는 게 편하네, 앉아있는 게 편하네? 앉아있는 게 편하네, 누워있는 게 편하네? 누워있는 게 편하네요, 자는 게 편하네요? 자는 게 편하네요, 죽는 게 편하네요? 그러니까 편안하려면 그냥 죽어. 그러면요, 근심 걱정 수심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5월 25일 날 특집 기사가 이제 송출됐어요. 이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우리 그 신문 기자들한테, 야,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 고문으로 딱 있고 당의 모든 걸 하는데 좀 거기를 한번 자유통일당 좀 한번 띄워봐라. 그러니까 기사를 썼는데 거기 보면 자유통일당 실질적 오너 정광훈 목사의 리더십이 중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서 썼는데 이게요 1위로 떴어. 1위로. 그만큼 언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왼쪽에 보면요, 왼쪽에 보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77%예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76%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의 기종당을 믿을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자유통일당은 어떠냐? 긍정이 57.5%. 긍정.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남북 통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정치학교를 해서 우리가 참신한 사람을 찾아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또 부정적으로 나온 데도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님이 조선공산당 그 전에 을지로에다가 그 비석 세운 거 있잖아. 그거 전도사님이 때려부셨더구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조금 나온 게 있어요. 데이터 다, 여러분 이건요 다 찾아가지고 컴퓨터가 찾아내는 거라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면 여기 보면 이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가 뭐냐면 새롭게 이 당이 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게 일이야, 일이. 예, 나라에 소망해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당을 지지한다. 이야, 이. 예.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서 가지고, 넘겨가지고 또 보세요. 그냥 좀 나 안 비춰도 되니까 좀 띄워봐.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왼쪽을 보면 자유통일당 실질적 언어 정광훈 목사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 매일신문 외에 10개 언론에서 특집 기사를 다뤘어요. 정광훈. 네. 그랬더니 이 효과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별 수 없어. 언론 플레이 해야 돼. 언론.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거 전 목사님 나오니까 이제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가장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이 사랑제일교회 요 재개발 문제. 요게 제일 보내서 요것도 기사화 처리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기사화 시켜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 자, 넘겨서 보시면, 네 번째도 넘겨서 보시면, 자유통일당 연관어 분석을 보면, 우리 하여튼 자유통일당에는 계속 연관어가 뭐냐면 정관호 목사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1, 2, 3, 4에 여기 보면 이 자유통일당 대표 이미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통일당, 자유, 대한민국, 정광훈.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이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넘겨서 보면 자유통일당 평판의 요인이 뭐냐면 긍정이 몇 프로 나왔어요? 67%. 여기 보면 감사하다, 지지한다, 승리한다, 존경한다, 이런 좋은 단어들이 계속 이 통일당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전 목사님이 여기에 훌륭한 기독교의 리더십으로 이제 이런 당을 만들 때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 그리고 도전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일궈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이런 보고를 하는데 뭐 JTBC 신의 한수, 성창경 TV, 노하라 TV, 홍철기 TV에서도 이런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여기도 보니까. 자, 넘겨가지고 보시면 끝에 가서 편견 보겠습니다. 자, 넘겨가지고 쭉쭉 넘겨보세요. 자, 5가지 단어가 나오죠. 공통연관어 순위.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MVP 해서 관련된 단어가 5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목사, 대통령실, 노총, 민주노총, 국민의힘,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위에 누가 나와요? 정광훈 목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서. 그래서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AI 분석을 보겠습니다. 거기 분석을 보면 쭉 나오는데, 역시 이 전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그 막 욕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감성적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감성의 언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역시 목사다. 역시 목사다. 감성의 언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은 사람의 감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면서 막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맨 끝에 넘겨가지고 결론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맨 밑에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유통일당은 유권자들에게 신뢰와 안정성을 약속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정당은 이러한 감성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미지 개선과 선거 전략 수립에 활용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우리가 이 언론을 통해서 뭘 만나요? 정광훈 목사의 진심을 알아봐야 된다.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뭐 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도 전 목사님하고 일해 보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 못 따라가겠어. 그냥 팍팍팍팍 일이 돌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따라오는 걸 보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천사 같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빅데이터를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통일당을 만들고, 이게 우리가 정말 국회의원 200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힘이 지금 쓸데없이 까불고 있는데, 우리의 조직이라든지 이 자유마을 조직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 나갈 때 비전을 제시하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뽑아 세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나라의 내일을 바라보고 20, 30년 뒤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남북 통일이 세계 최강의 나라로 세워지고,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거 보면 이 만주 일대 중국이 차지했던 거, 이런 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되면 푸틴이 이제는 몰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중국은 몰락해버리고, 지금 중국을 미국에서 지금 잡고 있어요. 그 몰락하게 되면 만주 일대가 대한민국 땅이 된다는 거야. 이게 미래의 비전인데, 우리가 멍청하게 앉아 우리끼리 여기 앉아 고추 굽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앉아서 하면 되겠냐고. 지금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자유마을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요. 시시한 그런 거 가지고 네 편 내 편 따지지 마. 지금 강남에서도 200명 정도 모아놨는데 연락도 없고 몇 번 연락을 했는데도 그것도 연락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뭐 하나 내가 내일 갈게. 그래서 내일 거기 갑니다. 아니 왜들 그렇게들 포용을 못하냐고. 다 포용을 하라고. 아까도 전화가 왔다고, 여기 대국번에 안 들어와서 나가라고 그랬다고 막 전화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냥 쑤시고 기어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니 그분들도 한 표고 나도 한 표인데 온 사람을 쫓아내서 되겠어? 돼 안 돼요? 자유마을은 앞으로 나라를 살릴 이 거룩한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힘내기를 원하면 만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